여러분, 구글 AI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편리함, 놀라운 기술, 미래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바로 그 구글의 AI 때문에 거대한 반독점 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혹시 거대한 정보 강탈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밤새워 만든 그 영상, 정성껏 쓴 그 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글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교재로 쓰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찝찝하고도 중요한 질문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구글이 왜 갑자기 조사의 대상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AI가 도대체 어떻게 웹에 있는 컨텐츠들을 싹 긁어 모으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구글의 거대한 AI 훈련장이 되어버린 유튜브의 속사정과 창작자들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왜 유럽의 최고 규제 기관이 이 거대한 테크 기업 구글을 정조준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공식적인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 혹시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칼을 빼든 겁니다. 근데 이 조사가 진짜 핵심을 찌르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창작자들한테 싫다고 말할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그들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는 바로 그 관행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내세우는 증거는 뭘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인터넷, 이 월드와이드 웹 그 자체입니다. 좀 놀랍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구글 검색하면 맨 위에 뜨는 AI 개요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딱 요약해서 답을 보여주잖아요. 되게 편해 보이지만 바로 이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싹 긁어온다는 점.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구글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AI 모델을 훈련시킬 방대한 데이터를 공짜로 얻고 검색 기능은 더 좋아지고 경쟁에서는 무조건 유리해지니까요. 그런데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정당한 대가는커녕 내 콘텐츠를 쓸 건지 말 건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내 웹사이트로 와야 할 사람들까지 이 AI 요약만 보고 뺏어갈 위험에 처한 거죠. 자, 첫 번째 증거가 웹 전체였다면 두 번째 증거는 더 구체적입니다. 바로 구글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거대한 AI의 훈련소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재미로 또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 유튜브에 올리는 그 모든 영상들이 사실은 구글 AI를 위한 거대한 학습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구글은 자기들 AI를 훈련시키는 데는 유튜브 컨텐츠를 마음껏 써요. 그러면서 영상 만든 사람한테는 돈 한 푼 안 주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다른 AI 회사들이 우리도 좀 쓰자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규제 당국이 지적하는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요? 이건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부할 수 없는 제한과도 같아요.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죠. 창작자가 놓인 딜레마는 딱 이 두 가지 선택지뿐입니다. 첫 번째, 그래, 내 컨텐츠 가져다 써 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구글 검색을 통해 사람들을 좀 끌어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소중한 데이터는 공짜로 구글 AI의 자양분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안 돼, 내 거 쓰지 마 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에서 그냥 투명 인간이 되어버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공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시장의 짱인 회사가 자기 힘을 이용해서 다른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불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걸 말해요.
이번 조사는 바로 이 부분을 법의 잣대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AI 산업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정을 좀 보죠. 조사는 작년 12월에 시작됐고 지금은 한창 증거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구글에 정말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되거나 아예 사업 모델 자체를 뜯어고치라는 강력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마감 시한은 없지만 이유가 최우선으로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하니 계속 지켜봐야겠죠. 참고로 이 사건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조사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불만 제기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아주 엄격한 법적 다툼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새로운 AI 시대에 정보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가치에 대한 대가는 누가 어떻게 치러야 하는 걸까요? 이건 단지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공방을 넘어서 거대 테크 기업들이 창작자들이 만든 가치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혁신이 누군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이야기처럼 복잡하게 얽힌 기술과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루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